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5일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서 0대0 무승부, 10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1승 1무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 2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각 조별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리는데요. 이제 한국은 10월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 15일 이라크와의 홈 경기로 이어지는 34차전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 홈에서 치르는 경기가 잔디 적응을 비롯한 여러 환경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근래 한국은 홈 경기에 더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은 익숙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팔레스타인의 무득점으로 고전했지만 원정 오만전에선 오히려 더 빠른 템포의 경기력으로 3골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잔디 컨디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가 크게 훼손돼 바운드가 불규칙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점인 빠른 공격과 패스 플레이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잔디 때문에 선수들이 정상적 컨트롤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몇 번 불규칙 바운드에 호되게 당한 뒤에는 템포를 올리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잔디가 경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재 역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잔디 상태가 좋지는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만원정은 무더운 날씨와 시차 등 외부 변수는 불리했지만 고른 잔디만큼은 오히려 한국에 더 유리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만전 후 잔디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 있는 플레이를 했다면서 홈구장 잔디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작심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홈 경기인 이라크전도 논두렁 잔디에서 열릴 공산이 큰 상황이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아시아축구연맹에 10월 홈 경기 장소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제출했다. 장소가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서울 개최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장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요르단 원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선수단과 원정길에 나서는 이라크 선수단의 동선상 유리할 뿐 아니라 수용 관중도 많기 때문. 더해 한국 축구의 상징적 홈구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축구 관계자는 KFA로선 약 6만 명의 많은 관중과 그에 따른 입장료 수익이 보장되는 서울을 포기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라운드 위 선수들이 받게 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는 단기간 보수되기 힘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9월 말 인기 가수의 콘서트까지 예정돼 있어 잔디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까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론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가 지난 2013년 초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 당선된 정 회장은 이후 단일 후보로 2번 더 나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사선에 나설 가능성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정 회장은 올 들어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은 3선부터는 국제기구 임원직을 맡게 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한데 정 회장이 이 요건을 충족한 거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총수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올 초 대한축구협회 파트너가 되고 최근엔 정 회장이 축구 관련 자서전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축구협회장 사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수년간 아시안컵 유치 실패, 국제축구연맹 피파 평의회의원 선거, 낙선, 승부조작범 등 축구인 사면 강행 및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철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및 성적 부진과 재택근무에 따른 경질 사태, 홍명보 낙하산 선임 사태 등으로 축구계 안팎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